당신 주변에 스펙도 평범하고 말도 많지 않은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반대로 학벌은 화려하고 말은 청산유수인데 정작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벙대며 흔들리는 사람도 봤을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능의 기준으로 삼아온 것들, IQ, 성적, 말솜씨, 사실 이것들은 진짜 사고 능력과 생각보다 훨씬 거리가 멀거든요. 지금부터 고지능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그 숨겨진 방식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IQ 150이 넘는 사람이 투자 사기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반면 고졸학력의 어떤 소방관은 단 몇 초 만에 건물 전체의 위험 구조를 파악하고 대원들을 이끌었죠. IQ는 결국 특정 패턴을 얼마나 빠르게 인식하느냐를 측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처리 속도가 빠른 컴퓨터라고 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일대 연구에서도 확인됐는데 IQ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진짜 지능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 얼마나 냉정하게 최선을 고를 수 있느냐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속도보다 신중함, 용량보다 방향, 그게 핵심이에요. 회의실에서 막힘없이 말하는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저 사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죠.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언어 능력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낮게 나타납니다. 말 잘하는 능력과 상황을 정확히 읽는 능력은 뇌에서 아예 다른 경로로 작동하거든요. 같은 사람 안에 있어도 완전히 별개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팀장은 발표만 하면 청중을 사로잡는데 정작 팀 내 갈등이 생기면 상황 파악을 못해 매번 불을 키웠어요. 진짜 지능은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선택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그 분야 전문가입니다 라고 가장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얕은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지식이 얕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서 근거 없는 확신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반대로 한 분야를 정말 깊이 파고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래전 함께 일했던 개발자 한 분이 있었는데 경력 20년이 넘었는데도 항상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식을 언제든 업데이트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지능이 높은 게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게 행동을 직접 결정하게 두지 않는 사람이 높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화가 나면 바로 말이 나오고 불안하면 바로 회피합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틈이 없는 거죠. 고지능자는 그 사이에 아주 짧은 생각의 틈을 끼워 넣습니다. 지금 이 반응이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영업팀 박 과장 이야기를 예로 들면 거래처한테 황당한 말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절대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3초만 참으면 내가 유리해지더라고요 라고 하더군요. 이 능력은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반복 연습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속으로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실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단어보다 맥락을 먼저 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 말을 꺼냈을까를 읽는 거죠. 회사에서 갑자기 별것 아닌 일로 버럭 화를 내는 동료가 있다면 그 화가 진짜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오래 쌓인 게 터진 거거든요. 그 맥락을 읽는 사람과 단어만 받아치는 사람은 같은 대화를 해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능력이 쌓이면 협상 자리에서도 중요한 관계에서도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말보다 구조를 읽는 힘, 그게 진짜 경청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에너지를 아끼려고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계속 믿으려 하거든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작동할 때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결론을 지지하는 정보만 골라서 보고 있는 거죠. 지능이 높은 사람은 결론을 내린 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정보가 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 라는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대부분은 자존심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고지능자는 틀린 걸 발견했을 때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시 업데이트합니다. 오류를 수치가 아닌 데이터로 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지식을 마치 서랍처럼 분리해서 저장합니다. 경제는 경제 서랍, 심리는 심리 서랍, 이런 식으로요. 근데 고지능자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분야들 사이에서 공통된 패턴을 찾아내고 그걸 연결된 하나의 지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건축가 한 분은 시장 경제 흐름을 보면서 이거 물의 흐름이랑 똑같네 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본이 흐르는 구조가 완전히 일치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 보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 본 패턴에서 실마리를 찾아내거든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연결하는 구조 자체가 이들의 진짜 무기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유행하는 드라마에 무관심하거나 모임에서 조용한 건 차가운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의 기준선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자극에는 그냥 지루함을 느끼거든요. 영국 서리대 연구에서도 나왔는데 지능이 높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에서 더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캐릭터의 행동보다 이 사람이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분석하는 데서 더 큰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넌 왜 이런 것도 못 즐기냐, 피곤하게 산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근데 그건 삐딱한 게 아닙니다. 더 복잡한 자극을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부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전문가가 그렇다더라. 고지능자에게 이 말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도 자신의 필터로 검증되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반항이 아닙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믿고 싶어하는 지적 결벽에 가까운 겁니다. 문제는 조직 안에서 이게 마찰을 만든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시키는 대로 안 하지? 라는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구조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보다 깊이 몰입합니다. 납득이 된 순간 그 헌신은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실패하고 나서 빨리 잊으려는 사람과 그 실패를 해부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고지능자는 일이 잘못됐을 때 어느 지점에서 가정이 틀렸는지, 어디서 감정이 판단을 흐렸는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봅니다. 자책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이 옳았던 건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를 구분합니다.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거죠. 실패를 데이터로 삼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1년, 2년 쌓이면 경험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지능은 타고난 뇌의 용량이 아니라 정보를 대하고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태도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진짜 지능은 시험 점수나 학벌이 아닙니다. 어떤 렌즈로 세상을 읽고 어떻게 자신을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박자 멈추기, 맥락 읽기, 자기 의심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반복될 때 삶에서 작동하는 진짜 지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말 잘하는 사람보다 깊어지고 스펙 좋은 사람보다 멀리 가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